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드로이안 나이츠 마지막 세션을 발표하게 된 이영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네. 좀 아침부터 이거 들으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기지개 한번 피시죠. 네, 다 같이 한번 기지개 한번 피시고. 지금 깨어나셔야 제 세션이 끝나고 경품 추천을 할 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때 주무시고 계시면 못 받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키프레임과 로티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스 코드는 아래 보시면은 GitHub 주소 들어가시면 이제 예제로 쓰인 소스 코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이영찬이라고 하고 현재 질환지구 소프트 밑에 자회사인 제이플랩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로는 이제 스윙 댄스와 이제 크로스핏을 동시에 하고 있는 하고 있고요. 개발자분들도 체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등한시하지 마시고 꾸준히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주제였던 이제 삽질하기와 개밥먹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삽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하셨을 거라 잘 아실 것 같고, 이제 개밥먹기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몇 분 계시네요. 네. 개밥먹기는 이제 보통 IT 개발에서 쓰는 속어인데, 이제 보통의 경우 자신이 개발한 제품을 이제 품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제품의 테스트를 하는 행위를 개밥먹기라고 이렇게 통속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회사가 바로 페이스북인데요. 네, 페이스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리액트 네이티브, 그 다음에 이미지 로딩 라이브러리인 프레스코,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했던 키프레임, 이 세 가지 이외의 많은 것들을 자신의 서비스인 페이스북의 테스트 베드를 통해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종종 발생하는 하나의 케이스를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디자이너가 개발자한테 이러한 요청을 하는 거죠. 막 배경이 확 휙 나오고 막 짜잔 하고 나오고 로고가 빙글빙글 돌면서 마지막에 펑 하고 터지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거 앱에 한번 적용해 주세요. 디자이너들은 이제 되게 이 먼 미래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개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건 메모리가 OOM이 애니메이션 만들기가 좀 어렵고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차피 디자이너와 개발자는 서로 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어차피 개발자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둘은 그냥 서로 자존심에 이게 스크래치만 있고 서로 이제 대화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이거 이미지는 제가 인터넷에서 퍼온 건데 아마 디자이너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개발자는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페이스북을 보시면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좋아요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그 위에 있는 저런 아이콘들이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것들은 발렌타인데이 때 이제 특별하게 보였던 것들인데 이런 애니메이션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이제 기존에 저희가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 전통적인 방법인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개발한다고 하면 일단 사람 눈에 이제 자연스럽게 흐르는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초당 24프레임 이상의 프레임 레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화면 전체의 크기를 이미지를 24장을 만들고 약 2초의 동영상을 애니메이션을 재생한다고 할 때 가용 용량 메모리가 약 200메가 정도의 메모리가 필요해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의 약간 저사양 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웃 오브 메모리라고 해서 OOM 이제 익셉션이 발생을 하면서 앱이 강제적으로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개발자들은 디자이너한테 이러니까 너희들이 만든 애니메이션은 적용해 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안으로 이제 발표하게 될 키프레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2016년 10월에 그 안드로이드 아이콘 애니메이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벡터 이미지를 수동으로 조금씩 옮겨가면서 만드는 그런 포스팅이 이제 미디엄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슈가 됐었는데, 그러고 있다 한 달 후에 페이스북에서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릴리즈를 했어요. 근데 지금 아래에 적혀 있는 거는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버전이고요. 프리릴리즈 프리뷰 버전 1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이걸 발표하기 위해서 제가 막 자료를 만들고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2월 달에 에어비앤비에서 로티라고 하는 비슷한 제품을 또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스펙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키프레임과 로티. 그러니까 키프레임이 처음 나왔을 때는 페이스북이 어떻게 하면은 이미지의 크기를 자연스럽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은 용량을 적게 먹으면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이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됐는데, 자신들이 필요했던 것만 딱 만들다 보니까 스펙이 이제 가능한 스펙이 굉장히 적었어요. 보시면은 이제 뭐 프리 컴프렉션이라는 게 있고, 뭐 키프레임, 뭐 인터폴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 쓰는 기능들을 이제 설명한 것들인데, 이제 왼쪽이 키프레임이고 오른쪽이 로티예요. 이제 로티를 보시면은 키프레임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다 됩니다. 앞에 보이는 이제 사전 구성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보관법도 기존의 2가지에서 5가지, 그리고 뭐 트림 패스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그런 렉탱글이나 타원이나 각종 그런 다각형 도형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죠. 그 이외에 선, 마스크, 그다음에 채우기 이런 효과들도 전부 다 로티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이제 개발자들한테 이제 자기네들 소스에 커밋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뒤에 나온 게 더 좋아서 저도 이제 키프레임이 아니라 로티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네, 로티로 발표를 할게요. 이제 로티는 최소 이제 ICS API 14 이상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개발 환경이라고 하면 다 지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저사양의 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OOM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 방법은 간단하게 이제 레이아웃의 XML을 통해서 어트리뷰트 설정을 통해서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프로그래미컬리하게 개발자가 직접 코드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나 뭐 이제 다른 비동기 사용을 위해서 했을 경우에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로티에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 재생되고 있는 형태를 이제 확인하거나 이제 체크할 수 있도록 리스너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상황에 맞게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고 컨트롤할 수가 있죠. 자세한 사항은 이제 로티 쪽 GitHub를 들어가시면 이제 How to Use나 설정 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이제 GitHub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티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꼭 필요한 도구가 이제 어도비사의 애프터 이펙트, 그리고 플러그인을 설치하기 위한 ZXP 인스톨러, 그리고 만든 애니메이션을 제이슨으로 변경하기 위한 플러그인인 바디무빈이라고 하는 3가지 필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식으로 구매를 해주시고요. 그래프 CC를 사용하시면 약 월 2만 원 안 되는 돈에 정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서 이제 만든 간단한 데모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네. 화면이 화면이 나간 줄 알았네요. 네. 제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서 간단하게 만든 동영상인 그 애니메이션인데 저희 마크죠. 네. 네. 이런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일단 제가 만들어 봤고요. 네. 이제 가도 됩니다. 잠시만요.
네. 이런 동영상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실질적으로 애프터 이펙츠에서 어떻게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안드로이드 소스에 적용할 수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화면에 제가 실행한 것이 바로 이제 애프터 이펙츠인데요.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플러그인 인스톨러를 통해서 플러그인을 설치하게 되면 상단에 확장명에 바디무빈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애프터 이펙츠 개발자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구성은 플래시 만드는 그런 플래시랑 비슷하게 생겼고요. 오른쪽에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존재하고 아래쪽에는 타임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타임라인 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만들기. 이미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여기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 생성을 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시면은 현재 프레임 속도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만든 애니메이션은 60프레임이에요. 초당 60장의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 60프레임으로 만들었고 일반적으로 끊기지 않게 보이게 만들려면 24프레임 이상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29.97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30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크기를 지정하고 시간을 지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 가운데 이제 애니메이션을 그릴 수 있는 프리뷰 창이 보이고 아래쪽에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텍스트나 단색 이런 레이어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네,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본 애니메이션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삼각형, 지금 삼각형으로 되어 있긴 한데, 원래는 만들 때 삼각형, 사각형, 동그라미의 폴리모프를 만들어 놓고 그 각각의 폴리곤이 변형되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게 삼각형이 됐다가 사각형이 됐다가 원이 됐다가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하는 동영상이거든요.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적용시킨 후에 이 바디무빈 플러그인을 실행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만들어진 컴포지션을 선택을 하고 렌더링을 누르게 됩니다. 렌더링을 하면은 렌더링이 끝나고 실제적으로 파일을 가보면 이걸로 하려니까 좀 잠시만요. 이거 저 화면을 제가 같은 화면으로 보이게끔 설정을 한번 바꾸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을 적용시켜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애니메이션이 제이슨 형태의 파일로 변형이 돼서 이렇게 결과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을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있는 프로젝트에 에셋에 넣어놓고 코딩을 하게 되면 이 적혀 있는 제이슨 파일을 스트림으로 읽어와서 재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바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어디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를 해봤는데, 난리네요. 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머티리얼 스태퍼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해당 라이브러리는 네, 이 라이브러리는 이제 간단하게 스태퍼 형태의 UI를 구현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지금 보시는 GIF처럼 이제 위자드 형태로 뭔가 어떠한 액션을 하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의 UI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스태퍼 데모인데요. 자, 보시면은 이 화면에는 밸리데이션이 하나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탭 버튼을 한 번 이상 눌러야지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밸리데이션 체크가 일단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누르게 되면 제가 원하는 프레임만큼 재생을 해서 정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컴플릿. 자, 뒤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러한 화면 UI 구성에서 일반적으로 저희는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를 추가하는 형태로 사용자들한테 그런 UX를 제공을 했었는데 뒤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같이 적용을 하게 되면 보다 이제 인터랙티브한 화면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화면의 구성은 보시는 것처럼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가 있고 그 위에 애니메이션을 재생할 수 있는 로티 뷰가 올라가 있고요. 그 위에 스태퍼 레이아웃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퍼 레이아웃이 배경이 투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화면이 넘어가는 이벤트를 캐치를 해서 뒤에 원하는 로티 애니메이션에 원하는 프레임까지 재생을 하라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을 시켜서 재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코드를 보시면은 위쪽에 애니메이션 타임스라고 되어 있고 0점 몇으로 되어 있는 이제 플로트 형태로 되어 있는 숫자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넥스트 버튼을 누를 때 어디까지 재생을 할 건지 이제 설정을 해 놓은 숫자고요. 이제 저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전체 프레임, 지금 저 동영상이 애니메이션이 5초짜리 동영상입니다. 5초짜리 애니메이션이고 초당 프레임이 60이니까 총 300 프레임 중에서 내가 어디까지 재생을 할 건지 이게 계산을 해서 숫자로 변환을 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 예는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위에 마크로 1, 2, 3, 4, 5가 보이는데 제가 이제 어디까지 재생을 할 건지 마크로 추가를 해 놓은 겁니다. 마크는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 마크 버튼을 추가하면 되는데 이제 이걸 체크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동영상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잘려서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디까지 할 건지 표시하기 위해서 일단 체크를 해 놓은 거고요. 마크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 잠시만요. 네, 더블 클릭을 하면 현재 내 마크 상태가 2.07초에 멈춰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이거를 계산식을 통해서 전체 프레임 중에 현재 내가 멈추고자 하는 프레임을 나누시면 그게 이제 소수점으로 출력이 되거든요. 그거를
소스 코드에 직접 입력을 해서 원하는 만큼의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프레임을 원하는 프레임으로 놔두면 원하는 소수점이 출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면서 이제 메모리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보시면 처음에 메모리가 로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프리가 0.3이고 얼로케이트가 5.43메가 정도 이제 할당이 되어 있고요. 이제 방금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고프레임의 애니메이션이고 애니메이션이 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메모리를 좀 먹어요. 그래서 메모리를 애니메이션을 로드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약 한 13메가 정도의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뷰가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해당 저 애니메이션 뷰 자체의 비지빌리티를 건으로 설정하시게 되면 바로 메모리에서 해지가 됩니다. 네, 바로 GC가 되기 때문에 메모리도 되게 관리도 깔끔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55까지 그래. 네. 계속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이제 개발자와 그 디자이너의 이제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이제 많은 라이브러리 및 기술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 언어 이외에 새로운 이제 기술 및 툴들을 사용법을 익히는 데에는 약간 러닝 커브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개발자는 이러한 툴들을 좀 사용해서 디자이너와 이제 싸우지 말고 보다 약간 협업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보다 사용자들한테 인터랙티브한 화면을 이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애프터 이펙트를 누가 개발하느냐, 이제 이거를 개발자가 할 거냐, 이제 회사에 있는 디자이너가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잘 회사 내에서 디자이너가 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노가다성이 심하기 때문에 화면이 계속 꺼지네요. 네. 노가성이 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디자이너가 했으면 좋겠네요.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사이트 rotifiles.com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제 다른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이제 로티를 통해서 만든 제이슨 파일을 공유를 해서 이제 사용자들한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위클리에 2주 전쯤에 아마 포스팅 되었던 곳이니까 아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이제 로티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좀 발표가 좀 미흡했는데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 분들은 네, 질문해 주시고, 그 뒤쪽 가운데 안경 쓰신 분. 이거 책 들어도 돼요. 뒤에 옆에. 그 뒤에 칸 옆에. 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제가 질문을. 네. 두 가지 질문사항인데요. 네. 첫 번째는 애프터 이펙트 컴포지션 같은 경우에 작업을 하면서 네. 그냥 기초적인 벡터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그 이외에 디테일을 가져온다든가 네. 여러 가지 그 AI 파일 연동을 한다든가 플러그인을 넣는다든가 등의 작업들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 그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레터링이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페이스북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네. 그 하트가 터진 애니메이션 같은 네. 그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라이브러리는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것이고 반대로 로티는 안드로이드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인지. 네. 일단은 뒤쪽 질문의 답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키프레임이나 로티나 둘 다 이제 iOS, 안드로이드, 웹 환경을 전부 다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름이 뭐였죠? 리액트 네이티브. 네, 리액트 네이티브까지 이제 지원을 하게끔 전부 다 그 라이브러리 내에서 각각 버전에 맞게끔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 다른 플러그인을 적용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프터 이펙트의 어느 부분까지 가능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이 로티도 계속 개발 중인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버전이 정식으로는 한 0.5 버전 이상 올라갔고요. 지금 프리뷰로는 2.0 버전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쪽에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개발자들이 이제 어떠한 스펙을 더 적용시킬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라이브러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비트맵을 로드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능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가능한 내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던가 적용하지 않는 것, 지금 면을 칠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단색은 가능한데 그라데이션은 적용되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라데이션을 적용시켜서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면 실질적으로 제이슨 파일을 만들어서 안드로이드 앱에 올려도 애니메이션이 재생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빈 화면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제약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애니메이션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앞쪽에 처음에 마이크 잡으신 분. 혹시 각 회사들에 대해서 따로 개발자가 고정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이 처음에 고민했던 게 이제 해상도가 바뀌니까 이런 걸들 전부 다 이미지 형태로 만들게 되면은 해상도마다 다르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이슨 형태로 만든 이유는 벡터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이슨 파일로 만든 겁니다. 이게 벡터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 DP나 이런 것들은 적용할 필요가 없이 그냥 화면 해당 뷰의 크기만 조정해 주시면 그 크기가 뭐 크었다 작았다 할 때 깨지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네네, 지금 시간이, 저기 앞에 한 분만, 네. 저기 앞에 네 번째 계신 분 마이크 좀 한 번만 주시겠어요? 저희도 이번에 로티로 네. 부분에 스킬을 괜찮은 걸 하다가 네. 오후에 나가지고 시도 안 하는 걸로 했거든요. 네. 혹시 오후에나 경험 있으시거나 있으실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나요? 이게 일단은 OOM이 발생하는 이유는 초기에 라이브러리를 좀 많이 큰 거를 로드를 해서 이제 프리한 메모리 용량이 좀 적을 경우에 그 동영상을 다 그 애니메이션을 다 올릴 수가 없어서 OOM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긴 플레이 타임을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실질적으로 재생을 할 때 1초 이내 진짜 짧은 애니메이션만 적용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화면 전체의 애니메이션이 움직이게 되면 그만큼 메모리를 많이 먹기 때문에 크기는 작은 형태로만 일단은 그렇게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ICS, 그러니까 13 버전 이상이긴 하지만 API 이제 버저닝 SDK 버전으로 해서 뭐 18이나 22 이상인 이제 기기에서만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고 그 이하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OOM은 일단 막았고요. 근데 저사양이나 로딩되는 라이브러리가 많아서 OOM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약간 제약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다 돼서 Q&A는 이상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다르게 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